협회에서 어떤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위법성을 소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협회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임원들이 규정을 위반, 성공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협회 행동 관령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 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원이 협회의 마케팅 규정을 이용하여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에 달하는 인센티브, 곧 성공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원의 후원금과 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21년부터 24년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40명에 달하는 배드민턴 임원의 후원액은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장이 낸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수령한 전무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대납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협회 임원들에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총 1,000만 원 이상 수령한 임원은 9명에 달합니다. 이 3억 3천만 원에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임원의 해외 대회 참각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이 얼마인지는 현재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 지정입니다. 협회의 규정은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 시에 제척 사유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21년 1월부터 협회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22년 1월부터 후원사의 배드민턴 팀 감독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부터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연맹단체 주관 모든 대회 공인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셋째, 불공정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운영 정황입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배드민턴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자신이 지도하였고 키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징계를 무마시키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을 받은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정지를 해제하는 등 불공정 운영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 후원 물품의 관리 부실과 목적의 사용입니다. 협회는 국가대표 후원 물품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접수, 사용 내역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물품 수량이 수천 개씩 차이가 나고 있어 현재 정확한 재고 수량을 확인 중입니다. 또한 선수단에게 지급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의 일부를 대의원, 이사, 위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협회가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9월 말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 협회 관련해서 후원 물품 횡령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관련자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문답의 형태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협회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서 이제 협회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페이백 문제의 본질은 실제적으로 해서 1억 5천이나 1억 4천에 해당되는 만큼의 후원 물품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후원사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2023년, 24년도 평균 한 8억 6천 정도 물품을 구입을 하니까 후원사에서 추가로 1억 5천 내지 1억 4천을 준 것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받은 물품을 아무런 장부 없이 임의로 배분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후원 물품을 더 받은 것 같은 경우는 협회 말대로 협회에서 계약을 잘한 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원 물품을 23년도에 배분된 걸 보면 뭐 특정 지역에 따라서 그 회장이 소속된 도 같은 경우는 약 4천만 원 이상이 배분이 되었는데 제일 적게 후원 받은 데는 지금 3만 원어치가 배분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사회나 아니면 총회 같은 공식적인 기구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배분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건법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한테 정부에 원래 그것을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어떤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위법성을 소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연합뉴스TV 정래원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으로도 그 법과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문체부는 김태규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의 적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 전체 조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그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작심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대표팀이랑 계속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은퇴를 암시하는 걸까 걱정도 많이 나왔죠. 이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표팀을 위해서 조율이 잘 된다면 다시 대표팀을 뛰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이제 강하게 좀 표현이 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된 부분인데 만약에 뭐 선수의 부상 관리에 관련된 뭐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이후에 뭐 계약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조율이 되고 뭔가 완화되고 발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인도 이제 대표팀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예. 어쨌든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좀 협의가 되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된 그런 이제 입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이 인재를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왔는데 일단은 안심이 좀 되는 발언이긴 하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본인도 이제 말을 하기를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자부심이 느껴졌다. 평소에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커질지를 몰랐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입장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협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되는 게 됐고 그리고 다른 뭐 배드민턴 협회를 뭐 나아가서 다른 이제 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좀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안세영 선수의 이런 발언이 좀 이렇게 좀 작은 파장이 돼서 하나의 좀 나아가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SNS에 공개한 통화 내용이었는데 장 변호사님이 네. 그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안세영 선수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일단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는 정확하게 원인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회도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국회에 그 문광희 의원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진 내용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안세영 선수는 본인 개인의 뭐 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연맹 측에서 고졸, 대졸 선수들을 좀 분리를 해서 연봉 상한액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프로 시장에서는 선수의 기량이나 지금까지의 노력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딱 금액을 정해놓고 그리고 계약 기간까지도 정해진 부분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한 성과를 낸다면 연봉이란 건 해마다 다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끝도 없이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요.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걸 또 7%로 좀 규제를 취해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정 후원사에 운동화를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탁구협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직접 뛰는 선수들한테 맞는 브랜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괄적인 이런 착장을 하는 것은 문제 제기가 상당히 안세영 선수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국회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폭로 관련해서 배드민턴 협회는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랬다가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처장님, 네. 이번에 협회 측에서 문체부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는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를 협회 내부에서 한번 그 진상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러자 이 배드민턴 협회가 그러면 협회와 문체부가 함께 조사를 하자 이렇게 공동조사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체부의 입장을 보면 공동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해서 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선수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걸 자체 협회에서 진상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에서 문체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이 잘잘못을 가려서 이 책임자를 처벌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정리하면 배드민턴 협회가 문체부에 우리 같이 조사하자 했더니 문체부는 무슨 소리? 당신들도 조사를 받아야 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미 뭐 협회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때부터 일단 절차 위반이 있었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봤을 때는 협회에서 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세영 선수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 협회에서 이제 반대되는 입장문을 이제 게시를 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 협회를 우리 이제 문체부에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고 공동 조사하는 것은 일단은 그 주체가 이제 같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 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문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진상조사가 문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 차원의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가 있었는데 이날 안세영 선수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는데 여기서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 이렇게 귀옛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구장처장님, 네. 두 사람이 비공개 면담을 한 걸로도 알려졌는데 안세영 선수가 문체부 쪽에는 조금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미란 차관은 국가대표를 지낸 그리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이 장미란 차관과 저렇게 얘기를 나누고 특히 장미란 차관도 안세영 선수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하면서 이 친밀감을 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체부의 어떤 조사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뛰고 싶은 안세영, 국가대표로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위한 만찬 자리에서 낡은 관행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안세영 선수의 저런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그 노력을 하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안지영 기자 나오셨어요. 자, 안세영 선수가 그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에 국가대표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폭탄 발언과 함께 그 이후에 내가 뭐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대회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대표팀이 정확한 업무 프로토콜이 없다. 선수들이 항상 부상에 시달린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그러면 대한민국 위에 대표팀으로 다시 한번 뛰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 앞선 발언을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를 직접 지칭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들을 보면은 낡은 관행들을 혁신하라. 그리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라. 전부 다 안세영 선수가 주장을 해왔던 내용들이죠. 아마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체비 소속 이 의원들도 속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정연욱 의원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들 정리해 보면요. 일단 그 나이 제한 등에 대해서 대표팀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부상 관리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프로토콜을 갖고 이 선수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현행 조건으로 신인 계약 기간을 보면 대졸은 5년, 고졸은 7년인데 이게 또 보면 연봉 상한선이 7%로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땐 이게 선수들이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실력에 맞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규율에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즉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의원들과의 얘기라고 해서 안세영 선수가 새롭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얘기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4주 정도 무릎과 이 발목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향후 이 대표팀 활동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표팀을 더 뛰고 싶고 완화가 된다면은 또 대통령을 위해서 뛰고 싶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중요한 거 지금 상황 속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을 떠나서는 절대 뛸 수가 없다는 거죠. 만 27세 이상이 되어야지 여성은 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세영 선수는 만 22세에서 4년 뒤 LA 올림픽 때도 만 26세라는 겁니다. 충분히 알고 있겠죠. 본인이 이 시스템 안에서는 다음 대표팀에 협회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상태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면 사실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달고 사는 배드민턴 선수다 보니까 선수 생명이 얼마나 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졸 선수 5년, 고졸 선수 7년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연봉이 연간 7% 이상 정도밖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렇게 하다가 7년 안 돼서 몸을 다쳐서 선수 생활을 접게 되면 이 선수들은 돈도 벌지 못하고 결국 앞으로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좀 협찬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연봉 제한선도 좀 완화해달라라는 게 우리 안세영 선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국회에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보고가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아마 알려졌을 테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겠죠. 그런데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다른 협회의 임원들과는 달리 배드민턴 협회의 임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갔을 때 비즈니스석을 많이들 이용했고 항공료 이용을 보면 8명이 비행기를 타고 갔었는데 안지영 기자, 임원 중 8명 중에 8명이 전부 다 협회 지원으로, 협회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고 반면에 양궁협회나 탁구협회, 사경연맹 등은 본인 부담으로 갔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자, 협회 임원들이 협회 일을 위해서 올림픽에 참여를 했다. 이러니까 협회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양궁협회 같은 경우 12명 중에서 10명이 사비로 갔고 탁구협회는 1.5명, 한 명 50%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1.5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경연맹 같은 경우는 4명 모두가 직접 사비를 내서 갔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곳만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궁, 탁구, 사격 이번 모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올림픽
종목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런 곳에서도 임원들이 본인들이 직접 자비까지 부담해가면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선수들 지원하려고 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8명 모두가 이 사비가 아니라 전부 다 지원금을 받아 갈 수 있냐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기부금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협회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후원금을 모집해서 그 선수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배드민턴, 최근에 보면 기부금이 5년간 0원이었다는 겁니다. 즉 본인들이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해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협회 지원은 다른 협회와 비교할 때 더 많이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고 하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늘 양궁협회 얘기가 나오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이야기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드민턴 협회나 이런 비인기 종목의 협회장을 삼성 같은 대기업이 맡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체부에서도 또 대한체육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본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해병대 캠프를 보내느냐 마냐를 놓고 문체부와 체육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영상 보고 오시죠. 국가대표 선수들은 입촌하기 전에 해병대 가서 극기 훈련을 저도 같이 한번 하고 유도 국가대표 김하윤 연준비 끝! 올림픽에 임하는 마음가짐 큰 소리로 발사! 김하윤 화이팅! 화이팅! 위에 보고 겁먹지 말고 이야! 한 번짝 그렇지. 정신력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과연 지금이 저렇게 해병대, 정신력 모든 것을 저런 걸로만 해야 되는 시대인가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죠. 자, 파리올림픽은 끝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근황 어떻게 지내고 있나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선수들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한 발 쏴야지. 그때 좀 특별히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 나 빼고 다. 이게 장모님께서 얘기해줬던 말이거든요. 멋있다. 이게 MG인가? 이미 윙크보이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숨을 수가 없어. 진짜 계획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진짜 나온 거여서 전에 화살만 쏜 줄 알았는데 야 너무 좋았나 봐요, 진짜 그 순간이. 워낙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도 저런 유튜브의 방송에 스스럼 없이 출연도 하고요. 본인들의 근황을 전하는 저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4년 뒤 LA 올림픽에서도 멋진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누가 가장 잘했느냐라는 거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안정 기자. 네.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 5% 이상만 기재를 했습니다. 1등이 압도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높네요. 네, 일단 세계 랭킹 1위에 금메달 그리고 소신 발언까지 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저 순위를 보면은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금은동 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신유빈 선수는 동메달이고 네. 김예지 선수는 은메달을 땄죠. 그러네요. 이제 메달 색깔이 아니라 그 선수들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밟아왔고 또 그 후에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발언 하나하나 대중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선수들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이게 인기 투표라고는 볼 수 없겠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소신 발언 사실 모두가 즐기고 본인도 그냥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이 시점에 후배들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 4년 뒤 LA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당장 고쳐야 될 점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 변호사님 어른이시니까 네네. 사실 안세영 선수와 신유빈 선수가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신유빈 선수는 광고 모델이 됐는데도 1억 원이라는 돈을 쾌척하고 어렸을 네네. 때부터 기부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성이 좋은 선수. 네네. 안세영 선수는 어쨌든 그 불합리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그런 진실함은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혹시 본인의 영달과 혹시 프로 선수로서 가져야 될 어떤 돈 때문인가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특히 광고는 호감도 아니겠습니까? 신유빈 선수는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어렸을 때 뭐 5살 때부터 뭐 삐약이 시절부터 그렇죠. 그런 예능이 게 나왔죠. 스토리가 쫙 이어져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하는 행동이 예. 예. 뭘 해도 다 이뻐요.
그래서 앞으로 바나나 우유를 많이 먹겠다. 저부터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안세영 선수 진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용기 있게 저런 협회의 문제점들을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 이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지적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특히 이제 동료 배드민턴 은메달 따고 이렇게 메달 딴 선수들한테 약간의 그 피해가 있었던 것이 예.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밖에 예. 없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안세영 선수가 또 그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했으니까요. 앞으로 또 활약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국회를 찾아서 배드민턴 선수들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자체 조사에 제동이 걸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틀 전 문체부에 합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두 기관의 조사 내용이 중복돼 선수단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제도 개선과 규정 개정은 협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문체부가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오히려 함께 조사하자고 나선 겁니다. 문체부는 비상식적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협회에 다시 보낸 공문에서 합동조사 제안은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협회장의 규정 위반을 용인하라는 것이라며 피검사기관인 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세영의 주장에 반박 자료까지 낸 협회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 조사에 재차 제동이 걸린 가운데 안세영 선수는 국회를 찾았습니다. 어제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30분 정도 비공개 면담에서 선수 계약 기간과 스폰서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고졸 신인 선수에게 적용되는 계약 기간 7년과 3년간 연봉을 7% 이내 인상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것, 또 경기에서 후원사인 요넥스의 신발 필수 착용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위 한 관계자는 안 선수가 경기 이후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이슈가 커질지 몰랐다고 했다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고 전했습니다. 문체위 야당 위원들은 안세영의 증언을 반영해 실업 배드민턴 연맹에 자체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안세영 선수 오랜만입니다. 실제로 올림픽 단복을 입은 모습도 거의 처음 보고요.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둔 우리 파리올림픽 선수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았던 인물은 바로 안세영 선수. 작심 발언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주셨고 얼마나 피나게 그 노력을 하고 또 아마 짐작컨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부도 세심하게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중에 눈에 띄는 건 결국은 최근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자마자 했던 말에 그 궤를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낡은 관행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근데 오늘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이 있어요. 저희 정치부 박지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장 차장님. 네. 어제 저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 안세영 선수가 참석하기 전에 비공개로 국회를 찾아서 야당 소속 문체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여기서 했던 얘기가 신인 선수 계약 기간 완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지만 문체부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안세영 선수 금메달 따고 이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이 문체부 그 야당 의원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됐죠. 이 자신들의 어떤 불합리한 계약을 완화해달라. 그리고 자신들이 선수로 뛸 때 이 협찬사 운동화를 좀 다르게 신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국회에서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어떻게 이 법과 제도로 좀 달라질지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이 안세영 선수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라 안세영 선수의 얘기는 이 달라진 어떤 시대 상황,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묵인이 돼 있던 이 불합리하고 이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이 호소이고 요구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안세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세영 선수와 비슷한 연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후배 프로 선수들 또는 운동을 전념하고 있는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비단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 구기 종목 또는 이 여러 운동 종목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없는지 한번 찾아서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듣는 이 내용을 어떻게 법과 제도로 반영해서 개선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 논의를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만찬전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건 이제 야당 소속의 문체위원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위를 문체부에 열지 말라 그래서 못 열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사 대상이 조사를 하냐? 이제 문체부와 여러 얘기들을 안세영 선수가 직접 나눌 모양인 것 같은데 어제 화면을 잠깐 보면요. 안세영 선수가 이제 대통령 혹은 포함해서 그리고 장미란 차관 최근에 비공개 면담됐는데 귓속말도 나눴고 여기 보면 탁구의 유승민 전 선수나 이 탁구 메달리스트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들이요. 어제 만찬장에는 선수단 외에도 가족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참석을 했는데 건배사 정의선 회장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최근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건배사를 이 대한체육회장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건배사를 해서 여러 갈등이 좀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 난이 나왔어요, 어제?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파리올림픽에서 주목된 리더십으로 사실은 정의선 회장이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양궁 신화를 이끌어낸 장본이자 또 굉장히 겸손한 어떤 이야기로 많은 선수들을 지원하고 과학적인 양궁에 대한 훈련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금 축하,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건배사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건배사의 내용도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 안겨드린 여러분께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돕겠다. 또 이렇게 이제 돕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속된 지원 국민들도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이렇게 체육은 이렇게 끊임없는 지원, 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투명한 어떤 협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지지를 할 수 있다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도 축하를 하고 또 건배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270명 가까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어제 올림픽 선수단의 만찬 얘기와 안세영 선수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또 우리 안세영 선수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이런 경기를 보여주셨고 얼마나 피나게 그 노력을 하고 아마 짐작컨대 뭐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데요. 자, 이제 진상조사는 정부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 선수 귀국과 동시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고 지난 16일에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표팀 감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자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협회에 자체 진상조사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지난 16일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며 권고한 바 있는데 이번엔 수위를 올려 아예 시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안세영 선수 아버지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인정하지 않은 조사위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며 협회 조사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협회 측은 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세영 선수 조사는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다음 주 이후 안세영 선수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 행사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귀국 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공개 발언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먼저 안세영 선수가 오늘 국회를 갔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늦게 그리고 비공개 처음엔 기자들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안세영 선수가 오늘 국회를 간 이유가 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인 게 여당 문체부 의원들, 여야 합친 게 아니라 민주당 문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따로 가졌어요. 조금 뭐 약간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일단은 지난 19일에 장미란 차관을 비공개지만 어쨌든 만난 건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그 조사를 갖다 시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배드민턴 협회가 하는 것은 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으니까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달라, 감독을 해달라, 지도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하러 그 장미란 차관 만나는 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국회 간 것도 납득은 돼요. 하지만 왜 여당도 아니고 야당 문체위원들만 비공개 간담회를 갖다가 한 것인가? 그거는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다 그런 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약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사정은 좀 더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이례적이다라는 부분이 왜 어떤 포인트인지 좀 더 영역을 하고 다만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최근에 며칠 전에는 또 먼저 배드민턴 협회 측을 만났고 그 이후에 안세영 선수를 직접 불러서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여야
공이 문체위원들이 함께 안세영 선수를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문체부 차관, 장미란 차관을 비공개로 만났다면 일단 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진 얘기인데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 진상조사를 열어서 김학균 감독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묻고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아예 문체부가 이거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위, 자체 진상조사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배드민턴 협회는 이해 당사자예요. 지금 안세영 선수가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이 배드민턴 협회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조사를 하면 공정한 조사가 되겠냐는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문체부에서 지금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감독권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나 의견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거든요. 다만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회장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먼저 집행하고 차후에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이걸 인용해서 지금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일단 배드민턴 협회가 이해 당사자인데 이해 당사자가 주관을 해서 진상조사를 꾸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 두 번째는 이 정관에도 보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진상조사를 꾸리는데 결정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결조차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제부터는 문체부가 주도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재 교수 말씀은 조사받을 대상인데 왜 너네가 조사를 하냐, 이게 문체부에 제동을 건 거다. 그럼 이제 문체부가 진상조사 주도할 거고 벌써 지금 다 상급 기관이 이제 안세영 선수 비공개로 만나는 셈이거든요. 장미란 차관 만났죠. 그리고 야당 문체위원들이 안세영 선수를 오늘 비공개로 만났다. 일정 조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어제 장미란 문체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문체부 공식 조사도 곧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자체 조사에 나선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 선수와의 면담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치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세영이 어제 장미란 문체부 차관과 만났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같은 금메달리스트로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는 안세영 사태와 관련해 조사 중이지만 이번 만남은 공식 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미란 차관과는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다음 주 이후 안세영과 공식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배드민턴 협회의 자체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16일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고 이후 안세영을 불러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측과 일정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세영 측에 여러 날짜를 제안했지만 조율에 실패하면서 이번 주로 추진했던 안세영과의 면담은 어렵게 됐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지속적으로 조율해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세영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에 협회 회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성원들이 포진해 있다며 조사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역시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협회 조사는 공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네, 협회 운영에 대해서 작심 발언했던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료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사과한 안 선수. 동시에 선수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대표팀이 상식선에서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오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국제대회에 출전 예정인 대표팀 코칭 스태프를 먼저 면담한 가운데 안세영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세영은 오늘 첫 회의에 맞춰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입장문의 시작은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가족과 스승, 동료 선후배, 선수촌 식구들과 훈련 파트너, 소속팀과 국민들까지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폭로 시점 때문에 올림픽 기간 중 축하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대표팀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를 회피하려는 협회와 대표팀 관계자들의 모습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제기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대표팀이 운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세영은 문체부와 체육회에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외면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규정상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회 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아, 무릎에 테이핑 지금 몇 줄을 맨 거야? 하나, 둘, 셋. 와, 부상톤 장난 아니네요. 무릎이 무릎에 계속 아이싱되고 아직 이제 어린데 고마워요. 목소리가 가시네요. 네, 응원한다고. 혹시 저 위에서 보셨어요? 네? 저 이렇게 뜨는 거 보셨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 7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침묵을 깼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조금 전에 새롭게 사진 몇 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얘기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 저 보이시는 인물 잘 아시죠? 김택균, 이번 협회 대표팀 감독 자체 진상조사위를 열고 오늘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일부 언론에 저렇게 사진이 포착됐고, 보시는 그대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를 진두지휘하고 조련했던 김택균 감독의 모습, 여러 질문을 듣고 김학균 감독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새로운 자막, 새로운 얘기는 이렇고요. 그러면 조금 전 있었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금메달을 따자마자 협회를 비판했던 안세영 선수가 일주일여의 침묵을 깨고요. 본인 SNS에 6장 분량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배드민턴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지만 나섰다. 배드민턴 협회와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원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문제를 회피하기보단 협회가 회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아쉬움이 있고 더 이상 배드민턴 협회가 외면하지 말고 행동하길 바란다는 글을 한 6장 분량의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다 읽어보셨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도 역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부터 일관적인 입장을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수 생활에 전념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귀 기울여 주셨더라면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안세영 선수가 제 문제를 귀 기울여주는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하자고 말해주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세영 선수의 오늘 SNS의 핵심은 낡고 오래된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이제 행동해 주십시오라는 호소거든요.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호소. 네. 근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안세영 선수가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귀를 닫고 있다는 건 안세영 선수가 SNS를 쓰는 과정, 그 중간의 물밑에서도 협회가 어떤 차원의 조치가 아직까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협회가 지금까지 안세영 선수와 관련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오늘 진상조사위도 문체부의 말에 따르면 저것은 잘못된 거지만 저 잘못된 진상조사위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진상조사위를 열고 그 이전에 뭐 안세영 선수를 향해서 10쪽짜리 A4 용지 10쪽짜리 뭐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예. 하는 노력 이전에 안세영 선수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안세영 선수와 대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이번에도 뭐 SNS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대화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있었고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 안세영 선수가 저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협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규정,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만 27세까지 그 국가대표를 해야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조항과 그리고 개인 후원 부분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협회는 그걸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걸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측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면 협회가 더 이상 외면 말고 행동하길, 그리고 그걸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뭐 7가지, 올 2월에 7가지의 요구사항도 협회를 통해서 안세영 선수 측이 전달했지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됐고, 앞에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안세영 선수 말 중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허주현 변호사님, 배드민턴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지만 나섰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사실은 안세영 선수 입장문 중에서 가장 와닿았습니다. 배드민턴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무섭게 밀려들지만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상황 같아서 얘기를 하면서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안세영 선수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세영 선수 입장문은 저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하자라고 일단 손을 내밀고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각을 세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처음에도 안세영 선수는 호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같은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을 환영을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목소리에 대한 소통, 이걸 소통이 되는지, 선수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협회와 선수가 소통이 되지 않고 선수의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반영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걸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느끼고 참고 참아오면서 훈련을 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이렇게 간다는 것은 본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배드민턴 대표팀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방향 같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지금 이 상황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 대화의 장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대화로 풀릴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일주일여 만에 안세영 선수가 추가로 SNS에 장문의 글을 쓴 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중간 과정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혹은 28년 전 본인에 앞서 안세영 선수에서 금메달을 땄던 방수현 해설위원들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이런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 주위에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정말 감독 코치들도 뭐 다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한 거고, 그리고 또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스파링 파트너를 해줬단 말이에요. 협회에서 우리 안세영 선수가 유망주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협회에서 지원이 가서 지금까지의 안세영 선수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각 연맹마다 스폰서십이 있기 때문에 그 스폰서십은 저희가 이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국제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있는 선수를 배출을 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배 선수들은 불평등은 없었고, 아니 안세영 선수가 혼자만 잘해서 세계 랭킹 1위가 됐냐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했었고, 저 발언 자체들도 여러 논란을 확대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따지고 봤을 때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안세영 선수가 SNS에 침묵을 깨고 여러 호소문을 오는 그 시점에 사실 물론 회의 시간, 장소 전면 비공개됐지만 진상조사위 비공개를 열어서 아까 김학군 감독 그 사진에 잠깐 나왔지만 여러 의견 듣고 본인 의견도 얘기했을 텐데 이종훈 평론가님, 왜 협회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 문체부가 규정 위반,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까? 일단 이번 진상조사위 구성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를 통해서 꾸려진 그 진상조사위가 아니에요. 예.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회장의 지시만 가지고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진상조사위를 꾸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와 충돌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잖아요. 예.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문제를 협회가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협회만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그리고 그보다 더 상급단체인 문체부도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진상조사위를 열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면서 미리 가장 빠르게 결론을 낸다? 그러면 나중에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배드민턴협회는 빠져나갈 구실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진상조사위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절차 위반도 우려하고 있고 지금 그런 악용의 소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 정도네요. 안세영 선수가 저렇게 글 썼고 시스템 바꿔달라. 나 배드민턴 못할 생각 두렵지만 CCBB 가리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 운동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건데, 여기 보면 안세영 선수는 불참했고 추후 면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추후 면담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이 조사에 꾸리는 주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심지어 배드민턴협회는 그 문제 논란의 핵심인데 자체 진상조회를 한다고 이게 잘 될지 이런저런의 이제 그 걱정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국가대표 지도자들을 우선 면담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불합리한 시스템, 그리고 대표팀 내 선수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위계 질서 문제, 이런 것들이 안세영 선수와 안세영 선수 부모가 지난 2월에 협회 관계자들과 대표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개선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대표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우선 면담 대상으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없죠. 그리고 협회 진상조사위 같은 경우도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을 진상조사하냐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과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연 들여다볼 것인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협회는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없다, 안세영 선수가 잘못 알고 있다, 반박하고 또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지금 진상조사위는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CCBB를 가리는 도구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사실 올 초에 안세영 선수 측,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부모는 실제로 협회를 만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안세영 선수 부모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준비 잘했기 때문에 즐기고 나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아까 아파서 사실은 응원 못했어요. 마음 아파서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네.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잘 이겨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세영이 해낼 줄은 알았는데 앞쪽이 확실히 제일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역시 안세영이네요. 잘 이겨냈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안세영 선수가 선배들 청소 빨래 하느라 본업인 운동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취지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런 허드렛님 말고도 저는 이 부분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야간 훈련, 개인 훈련을 할 때 대표팀 선배들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됐다.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사실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표팀 선수촌 내에서 뭐 있게 되면 뭐 막내급 선수들, 후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을 선배들에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배들로부터 호된 꾸지람과 문책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표팀 내에서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찾을 때 후배가 어딨는지 대답 못하면 본인들이 혼나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게 대한체육회도 저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보면 예전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라든지 등등을 볼 때 지도자들 혹은 선배들이 강압적으로 그 해당 선수에게 복종하라고 지시한다든지 혹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실제로 대한체육회는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와서 삭제했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저걸 갖고 있어요. 아직도 복종하라는. 그러니까 상급 단체가 삭제한 규정을 하급 단체가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충돌이거든요. 근데 저걸 아직까지 끌고 왔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협회 관계자들이 올해 초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최소화해서 위치만 국제대회 나갔을 때 선수 위치만 파악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해 초에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도자와 선배들의 말을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세영 선수 본인의 말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 본인과 안세영 선수 부모님의 말은 일관되거든요. 일관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체육계에 계신 분들 다들 아시는 문제잖아요. 고등학생 선수가 선수촌에 진천 선수촌에 입촌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고독한 시간을 가지는지 이제는 바꿔줘야 될 때입니다. 이종훈 평론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일이 보고하고 허드렛 일 이런 게 결국은 큰 틀의 문제는 복종의 문제. 이 인습을 빼야 된다. 다음 화면을 볼 텐데 허주연 변호사님. 최근에 안세영 선수의 SNS 물론 뭐 여러 가지 감론들복도 있지만 실제로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SNS 댓글들이 많다고 하는데 7년 빨래는 심각하다. 중3한테 빨래하냐 이건 아동학대다. 안세영 선수 SNS를 통해서도 여러 응원 댓글들이 많다면서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좀 덜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렇게 7년 동안 선배들 방에 빨래 청소해주고 라켓줄까지 교체해주면서 대표팀 생활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글이요. 저는 선배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후배를 가정부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물론 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다들 고된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합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위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위계는 오로지 조직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안세영 선수는 혼자서 단식 경기를 하는 선수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안세영 선수가 선배에게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사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 그냥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 악습에 너무나 젖어들어서 이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도 개선하려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세영 선수의 이런 고된 부분에 대해서 2월에 이미 부모와 함께 면담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금 그 군대식 보고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에 나섰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 고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한 2주 가까이 안세영 선수 관련 논란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팩트도 알아보고 의견도 짚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 입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든 생각, 지금 단순히 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안세영 선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팀의 충분한 케어를 원했지만 안세영 딸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세영이가 잘 판단해서 갈 거라 생각한다. 이게 며칠 전 안세영 선수 부모님의 인터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안세영 선수가 썼던 글을 다시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제가 2주 동안 안세영 선수 논란을 다루면서 지금 단순히 든 생각은 안세영 선수의 저 글, 그리고 부모의 입장, 그동안의 요구 조건 변한 건 없어요. 그들의 주장은 계속 일관되고 이번에도 협회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무섭게 밀려듭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여기 보면 안세영 선수의 어머니도 혼자 외로움 싸움을 해야 됐고 세영이가 잘 판단할 거고 뭔가 지금도 대표팀에 충분한 케어는 없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협회가 물론 대한체육회가 문체부가 뭔가 나선다고 하지만 아직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기득권과의 싸움, 혁신 이게 얼마나 힘든가를 이제 안세영 선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세영 선수가 꾹꾹 참으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금메달을 따는 것밖에 없다. 즉 금메달을 따야지만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세상에 들어줄 것이고 그래 너는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런 말 자격이 있어 라고 할 것이다. 아마 그런 어떤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꾹꾹 참고 7년 동안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모든 잡일을 하면서도 훈련하고 선배들한테 일일이 야간 훈련 가도 보고하고 아마 굉장히 참았을 겁니다. 아마 그 어머니 이야기 따르면 집에 전화도 잘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엄마 보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꾹꾹 참으면 7년을 참아왔던 거죠. 그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김재엽 선수 유도 같은 경우도 그 뭐 이 협회장과 관계 때문에 결국 선수 생활을 또 그만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거와 더불어서 이 반응이에요. 이 배드민턴 협회에 아 이거 금방 안 고쳐집니다. 그냥 점진적으로 고칠게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어떤 이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가서 선배들은 손발이 없습니까? 선배들은 그냥 빨래할 줄 몰라요? 갈아 끼울 줄 모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네들도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끊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배들도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너도 혜택 받았잖아 라고 할 게 아니라 예. 우리 대에서 끊어줘야지만이 밑에 있는 선수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변화입니다. 일주일여 만에 침묵을 깨고 여러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낸 안세영 선수 얘기. 여전히 그 파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배드민턴 협회 차원의 자체 조사위 몇 가지 사진이 표착된 얘기와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네, 장치혁 선임 기자와 함께 배드민턴계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빨래 이야기. 아직도 이 합숙 훈련에서 후배가 선배 빨래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배드민턴 협회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표팀에 이런 악습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남아있는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빨래나 청소 외에도 스트링이란 얘기도 거론을 했는데요. 배드민턴이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라켓의 줄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도 후배들이 대신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안세영 선수는 국제대회 기간 중 1인실을 쓰게 해달라고도 요구했었는데요. 선배와 함께 2인실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협회에서는 비용 때문에 대회 중엔 불가능하지만 선수촌에서는 올림픽 출전 선수를 우선적으로 1인실을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합숙 생활의 악습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것 자체가 협회의 관리 부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7가지 요구 조건에는 이 다른 운동화를 신게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흔히들 배드민턴은 손이 아니라 발로 하는 스포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 점을 얻기 위해서 코트 구석구석을 뛰어다녀야 합니다. 넘어지면서 공격을 받아낼 만큼 급격한 동작도 많은데요. 그만큼 무릎이나 발목 쪽에 부상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협회 후원사의 운동화가 불편하니까 다른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다른 회사의 신발을 신게 되면 계약 위반 책임을 협회가 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선수의 경기력과 직결되는 문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 협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눈길이 갔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코칭 스텝과 이 의사소통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답답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7가지 요구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담당 코치가 아니라 트레이너를 통해서 코칭 스태프와 의사소통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배드민턴 대표팀엔 감독 1명에 6명의 한국인 코치 그리고 1명의 인도네시아인 코치 4명의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코칭 스태프 중에서 의사소통을 한 건 트레이너 1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코치 1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선수의 의견이 대표팀 수뇌부에 잘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갈수록 열린 조직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에 젊은 선수들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서 후원 사이 셔틀콕 뒷거래 의혹까지 나왔는데 이런 후원금을 제대로 썼더라면 이 앞서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른바 뒷거래로 여겨지는 후원 물품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돈을 국제대회 1인 실용 숙박비에 쓸 수도 있고요. 트레이너를 더 고용해서 논란이 됐던 트레이너 문제도 더 일찍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또 다른 요구였던 선수들의 보상 체계를 정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대표팀이 아니라 유소년 선수 발굴에 더 투자할 수도 있었겠죠. 배드민턴협회는 이번 안세영 사태를 맞아서 특정 선수가 아니라 한국 배드민턴 전체를 위해 일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힘이 실리려면 이번 의혹부터 잘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안세영 선수의 폭로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부실한 선수 지원과 부당한 관행이 정말 있었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선수 연봉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문체부가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부상 관리와 복식 위주의 훈련, 그리고 대회 출전 강요 의혹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선수 연봉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따져봅니다. 협회가 봉사하기보다는 군림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개별 사안을 접근할 예정입니다. 또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 71억여 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올림픽에서 환경과 선수들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에 따라간 데는 좋은 성과를 받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을 비롯해 10명 이상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올림픽 공원 인근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배드민턴 협회 임원과 국가대표팀 관계자, 선수들을 차례로 면담합니다. 여기에 자료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다각적인 조사를 거쳐 다음 달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